이번에는 좀 있으면 피스코 위크라고 해서 일주 동안 하는 행사, 매년 하는 거야. 국제적으로는 이제 네그로니 위크라는 게 유명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 5년, 6년 전부터 막 피스코 위크라는 걸 이제 하고 있거든. 피스코가 남미 쪽 술이야. 메이커 이름이야? 술 종류라고. 종류야? 술 종류라고. 위스키, 럼 이런 것처럼? 남미 쪽 갔다 온 분들은 되게 좋아해. 피스코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그게 있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던데 하면서 정말 옛날에 그때 그 맛이라고 하면서 뭔가 추억 보정이 들어가서 더 맛있게 느껴지다. 피스코를 이제 설명을 해줄게. 먼저 그냥 술병 하나 보여주고 얘기를 해줄게. 병이 음료수병 같은 느낌이다. 피스코라고 하고 재료는 포도야. 포도로 술 만들면 뭐게? 와인? 맞았어. 와인을 한마디로 이제 증류를 한 거야. 증류하면 투명하게 나오잖아. 그치? 투명한 술이지. 이걸 이제 숙성시키면 꼬냑처럼 숙성된 포도 증류주가 되는 거지. 와인을 증류한 거잖아. 그래서 얘도 큰 카테고리로 보면 브랜디야. 포도로 만드는데 옛날에는 남미 대륙에는 포도나무가 아예 없었어. 포도나무가 처음 들어온 게 1532년에 스페인이 남미 대륙을 이제 침공을 해. 잉카 제국을 침략을 하면서 포도나무도 같이 갖고 들어왔어. 유럽에서 남미 쪽으로 오려면 배도 오래 타야 되니까 선원들 불만을 약간 잠재우려면 술도 있어야 되고, 술도 갖고 오고 포도나무도 그때 그만 갖고 왔어. 저거랑 이어진다. 뿔케하고. 거기는 이제 중앙아메리카잖아. 근데 먼저가 남아메리카야. 남아메리카로 와서 이제 위쪽으로 이제 퍼져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스페인이 나쁜 놈. 처음에는 포도나무를 갖고 오진 않았어. 왜냐면은 미지의 세계잖아. 그치. 당연히 포도가 있을 줄 알았던 거죠. 1532년에 침공을 당하고 1535년에 리마라는 도시가 세워져. 그게 지금 페루 수도야. 거기가 이제 세워지고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포도가 없어. 그래서 뭐 스페인 식민지였던 뭐 까나리아 제도 뭐 이런 데서 포도나무를 이제 수입을 해온 거야. 나무를 갖고 와서 이제 막 심기 시작했어. 처음에 이제 포도나무를 심기 시작한 게 자기들이 마시려고 하기보다는 종교적인 이유였거든. 성찬 예식 같은 게 있어. 그때 와인이 필요해. 뭐 예수님의 피다 해가지고 이제 그 의식을 하는데 포도가 없잖아 거기는. 그래서 이제 포도나무를 대단위로 갖고 와서 엄청난 포도원을 만들었어. 처음엔 시행착오도 되게 많고 일단 토양 자체가 다르잖아. 기후도 다르고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되게 맛있는 포도가 탄생을 했어. 기후라든가 이런 걸 이겨낸 포도가 되게 맛있게 나온 거야. 그래서 거기서 처음에는 그런 종교적인 이유를 쓰다가 와인 만드니까 자기들도 마시잖아. 스페인 거보다 더 맛있는 거야. 지금도 그래서 와인 잘 만드는데 와인을 만들고 그거를 주변에 이제 스페인 식민지들이지 콜롬비아나 과테말라 뭐 이런 데다가 수출을 했어. 스페인 본국에서도 그걸 먹어본 사람들이 자기 나라 거보다 훨씬 맛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스페인 본국에서 스페인 식민지 쪽으로 와인을 수출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안 찾아. 칠레, 페루 이쪽에서 나온 와인들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스페인 사람들이 자기 와인 산업이 막 점점 죽어가거든. 그러면 식민지에 만든 이유가 뭐야? 자기들 원래 돈 벌려고 만든 건데 물건을 못 팔아. 식민지에서만 지들끼리 유통을 하고 있는 거야. 그때 이제 스페인의 왕이 펠리페 2세거든. 펠리페 2세가 1595년에 자기들 와인 사업이 죽어가니까 식민지에서 와인 수출하는 걸 막아버렸어. 처음에는 수출을 막기보다는 포도나무를 심지 마라. 니들이 포도나무 심어서 와인을 만드니까 우리게 안 팔리잖아. 스페인하고 페루 그 남미 쪽 지역하고 거리가 되게 멀잖아. 거기서 뭐라 하던 우리는 계속 막 심은 거야. 펠리페 2세가 이걸 제약을 하려면 포도나무를 심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 포도나무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 거야. 기존에 이제 스페인 사람들이 그 포도 농사를 하고 있었잖아. 너무 세금 세지는 거야. 그래서 현지 사람들한테 그걸 막 넘겨. 근데 노하우가 없던 사람들이 현지 사람들이 이제 이어받아서 하니까 농사가 잘 안 되고 와인도 맛이 좀 없게 나오고 그때 와인 산업이 좀 침체가 되긴 했어. 펠리페 2세는 이제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맛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거기가 더 맛있잖아. 그러니까 식민지끼리는 계속 거기서 와인을 수출을 하는 거야. 포도나무에 세금을 부과했지만 와인은 생산은 그대로 되는 건 똑같지. 어차피 나무가 그대로 있으니까. 와인을 식민지에서 식민지끼리 판매를 하니까 어차피 스페인에서 식민지로 와인 수출은 여전히 안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포도나무, 포도원에 세금을 매길 게 아니고 와인 수출을 금지시켜야겠다. 그래갖고 식민지에서 식민지끼리 와인 수출하는 걸 금지를 해버렸어. 근데 이 사람들이 머리 잘 쓴 게 와인을 금지했잖아. 와인을 끓인 증류주는 그 대상이 아니거든. 그 증류를 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나온 게 이거야? 맞아. 와인 증류주를 그때 이제 사람들이 먹고 그걸 또 이제 수출을 하고 한마디 법을 이제 피해간 거죠. 피스코라는 페루 쪽에 항구가 있어. 항구 이름이 피스코야. 태평양 쪽에 있거든. 거기서 남쪽으로 칠레, 위로는 뭐 과테말라, 뭐 온두라스, 뭐 멕시코, 캘리포니아까지 그 항구에서 다 수출을 한 거야. 이게 어디서 왔냐? 수출한 거 보니까 피스코 항구에서 왔다. 데킬라 떠오르지 않냐? 지명이나 뭐 꼬냑도 그렇고 그런 걸 따서 많이들 하네. 이 사람들이 이게 뭔 술이야? 하고 보는데 피스코라고 써있는 거야. 이게 피스코구나. 그게 현재 지방에서는 피스코라고 부르던 게 아닌데 사람들이 다 피스코라고 부르기 시작하니까 피스코라는 이름으로 이제 굳어져 버린 거예요.
원래 이름은 뭔지는 몰라. 원래는 아고라디엔테, 증류주, 불타는 물 이런 뜻이야. 이 피스코라는 항구가 탄생한 것도 어원이 있어. 원주민들의 언어가 케추아라는 언어가 있어. 케추아로 작은 새라는 뜻이 있거든. 그게 피스코야. 항구 마을이었거든. 항구 하면 이제 뭐 물고기 많이 잡잖아. 그럼 그 물고기 먹으려고 새들이 엄청 모이거든. 새들이 엄청 모여가지고 피스코 이러다가 그 항구 마을 이름이 왜 피스코가 된 거야. 뭐 나스카 문명이라고 혹시 들어봤냐? 나스카. 그 제일 유명한 거 있잖아. 하늘에서만 봐야 보이는 그림들. 그거 엄청 거대한 거. 그 나스카 지상 벽화 새 그림들이 있거든 거기도. 그게 이제 피스코래. 작은 새가 아니고 겁나 큰 새긴 한데 그게 비행기 타야 보이는 새인데. 그래서 피스코가 일단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쪽에서는 되게 널리 퍼지게 됐고 1800년대에 미국까지 이게 퍼지게 됐어. 태평양 해변을 계속 수출하기가 용이했잖아.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먹고 되게 마음에 들었고 골드 러시 때도 같이 퍼졌어. 맛보면 알겠지만 향이 되게 좋아. 맛도 있고. 먹어보고 싶다 그 말대로. 약간 지금 이거는 그냥 메이커 이름이야. 따베르네로 밑에 피스코 퓨로 이탈리아라고 써있어. 난 처음에 이거 보고 아니 페루 건데 왜 이탈리아가 나오지 막 이랬거든. 근데 퓨로라는 게 위스키로 치면 싱글몰트 위스키처럼 단일 품종을 썼다는 뜻이야. 퓨어라는 뜻이야. 이탈리아는 포도 품종 이름이야. 이탈리아라는 포도 품종만을 써서 만들었다. 페루 같은 경우는 8개 품종이 있거든. 그것만 쓰게끔 정해져 있어. 피스코 만들기 위해서? 향을 한번 맡아. 난 이 맑은 게 항상 좋아. 투명한 게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 소주 냄새인데. 응? 냄새는 소주 너무 냄새인데. 가까이 대지 말고 얘를 맡아봐. 포도랑 꽃향기 날 거야. 과일 향 살짝 나. 그냥 그래. 향 되게 좋은데? 산미 같은 과일도 안 느껴져? 소주 냄새가 한 80% 나고 과일 냄새 20%. 근데 멀어질수록 달달한 향이 더 많아지는데 그래도 반반? 일단 나도 내 느낌을 얘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렇다는 얘기야. 여기서 소주 냄새가 난다고? 아니 왜 알코올 하나도 안 나는데? 아니 쇠 냄새밖에 안 나 여기는. 어우 야 맛은 특이한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냄새로 예상했던 맛하고 틀려. 와인에서 느껴지는 그 살짝 시큼한 맛이 나. 약간 산미가 있는 화이트 와인, 그런 포도의 산미 같은 게 있고 약간 달짝지근하는 맛도 살짝 느낄 수는 있어. 근데 이게 뭐 당분이 들어간 건 아니고 당분이 안 들어가도 약간 혀에서 단맛 같은 게 느껴지는 건 있거든. 확실히 그런 건 좀 있고 향기로워. 근데 포도 품종에 따라 또 향이 좀 다르긴 해. 보통 명시된 또는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는 그런 맛을 나도 느끼고 싶은데 전혀 공감 안 될 때가 있어.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공식적인 향이나 그런 게 좀씩 느껴졌는데 이번엔 전혀 안 느껴져. 난 너가 비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손님들 보면은 비염 있는 사람들이 딴 건 다 잘 맞는데 근데 그 특정 향들이 못 맞는 사람들이 있고 그럼 그럴 수 있지. 그런 걸 수도 있다는 거고 사람마다 느낀 게 다르기도 하는 거니까. 나는 과실 향이나 단맛 아무튼 다른 향들은 문제 없는데 여태까지 이제 항상 어떤 술들을 리뷰할 때 네가 꽃향이 난다고 할 때 꽃향이 한 번도 난 적이 없어. 어떤 술을 마셔. 다른 거는 다 느껴져. 파인애플이니 포도니 달달한 캐러멜이니 이런 건 다 느껴지는데 꽃향이 난다고? 난 자꾸 그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 한번 그러면 잠깐만 여기서 무슨 향 나는지 한번 맞춰. 이거 아는 냄새야. 여기서 또 꽃이라는 느낌은 안 들어. 꽃의 약점이 있다니까. 장미야. 그래 장미 맞아. 장미다. 얘는? 내가 좋아하는 냄새다. 꽃 냄새나. 그 왜 꽃축제 같은 데 가면 나는 그 냄새. 세탁할 때. 섬유유연제. 섬유유연제. 맞아, 이거 맡고 나서 이거 다운이 한 사람도 있어. 이건 바이올렛이라는 꽃인데 네가 지금 얘기한 거 요거 2개 있지. 완전 알코올 냄새 1도 안 나고 그 냄새가 확실하게 나. 장미랑 섬유유연제 냄새가 확 나. 이렇게 독립적으로 있을 땐 나도 나. 냄새가. 근데 복합적일 때 나는 꽃향이 안 느껴져. 묻혀지는 거네. 못 느끼네. 그거를 좀 파고들면은 그래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건 어차피 훈련이긴 한데 종류가 좀 여러 개가 있는데 피스코에는 이거 퓨로라고 했는데 아촐라도라는 것도 있어. 이건 퓨로는 단일 품종이었잖아. 근데 아촐라도는 2개 이상을 섞은 거야. 블렌딩 한 거지 아마도. 블렌디드라고 부르면 돼. 옛날에 그 스페인하고 페루 혼혈아를 아촐로라고 불렀대. 그래서 약간 혼혈, 합해지다 약간 이런 뜻으로 된 거고 계속 페루 얘기만 했잖아.
내가 이거를 실제로 페루 사람들을 만나서 지식을 듣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약간 페루 쪽에 치우쳐져 있긴 한데 칠레도 자기들이 원조라고 계속 얘기는 해. 페루랑 칠레랑 원조 싸움이 계속 있어. 왜 가까이 붙은 나라들은 다 그럴까? 페루랑 칠레 피스코의 차이점을 얘기해줄게. 페루는 아까 말한 8개의 품종, 5개의 지역이 있어. 얘네들은 오크통에서 숙성을 하지 않아. 앞에 그 색깔 있는 부분, 그게 옹기 같은 거야. 항아리 옹기 같다. 그걸 보띠하라고 하는데, 보띠하에 넣어갖고 이제 숙성을 해. 옹기, 토기 이런 거에다 이제 숙성을 하는 거고, 나무통에다는 절대 숙성을 안 해. 페루 쪽은. 근데 칠레는 나무통에서 숙성을 하기도 하고, 2곳에서 만들어. 지역이 이제 딱 2개로 정해져 있어. 페루 거 옹기에다 숙성한다. 5개의 지역, 8개의 포도 품종. 칠레 거 단일 품종 모스카텔이라는 품종을 써. 2가지 지역 그리고 오크통에도 숙성을 시킨다. 이 차이야. 그래서 맛하고 향도 조금씩 달라. 피스코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했고, 이 피스코로 만드는 좀 대표적인 칵테일이 있거든. 대표적인 칵테일이 몇 개 있어. 뭐 4개, 5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피스코 위크 할 때 만들어줄게.